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달빛 아니온 원장 김동영입니다. 어제는 폐와 관련해서 감기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침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침도요,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께서요, 기침은 똑같은 기침으로 똑같이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침을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감기를 걸린 후에 그 기침이 나는 것처럼 외부로부터 나쁜 사기가 우리 몸에 들어온 이후에 그 발생하는 기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외부의 사기와 관계없이 우리 내부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기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병의 원인이 다르면 그 치료법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부의 사기가 그 원인일 경우에는 그 사기를 내쫓는 것이 치료의 근본이고요. 또 내부의 이상으로 기침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을 치료하는 것이 그 치료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부로부터 그 원인이 있건 내부로부터 그 원인이 있건 간에 기침은 모두 폐와 관련이 있고요. 또 이 폐의 기운이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고 위로 역행하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그 중심에 폐가 있게 되는 거죠. 우선 외부로부터 사기가 들어와서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그 원인은 우리가 이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부로부터 사기가 들어올 때는요, 우리 몸에 체표, 즉 피부를 통하여 들어온다고 했죠. 그런데 피부를 통하여 외부에서 사기가 들어올 때는요, 우리 몸에서도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피부에서 이 사기와 전기가 서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몸의 피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던 피부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폐의 기운이 피부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기운이 발산되는데요. 이 기운이 발산되지 못하고 막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든지 발산을 해야 될 것이 발산이 못함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열려있는 코를 통한 호흡으로 그 기운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부가 막히면 기침을 하게 되고 그 기가, 폐의 기가 위로 솟구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치료법은 어떻습니까? 우선 폐의 기운이 전신을 통해서 잘 발산될 수 있도록 피부를 열어주는 것, 즉 폐의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치료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러한 폐의 기운이 위로 역행하는 습관이 들린 것을 아래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약들을 적절히 넣어서 치료하게 되면 그 기침은 저절로 멈추게 되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이 감기와 함께 오는 기침의 경우에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침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기를 걸린 이후에 생기는 기침도요, 그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목에 가래가 많이 끼면서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목에 가래가 전혀 없이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로 나눠서 그 치료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기를 앓고 난 후에요, 가래가 많이 끼게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요, 저번 주에 공부를 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감기를 앓는 동안에 그 폐의 기운이 피부가 막혀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므로 폐의 기능이 제대로 활발하게 발휘가 못된 겁니다. 그럼 폐는 무엇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몸의 수액대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발산하던 많은 수분이 제대로 발산이 못함으로 인해서 폐에 이게 뭉쳐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감기를 앓으면 쉽게 가래가 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의 기침은 폐의 기운이 잘 발산되도록 도와주는 약을 쓸 뿐만 아니라 어떠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중심에 가래가 있기 때문에요. 가래를 삭혀주는 약을 동시에 써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잘 치료가 됩니다. 일전에 국민학교 남학생이 누나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의원에 올 때 같이 따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까 누나가 치료받는 내내 기침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감기가 걸렸었다고 하는데요. 감기는 다 나았는데 가래를 끊는 소리를 하면서 기침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 누나를 치료하는 이후에 그 아이를 진찰하고 그 자리에서 약을 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침을 맞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아이의 기침이 가라앉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감기의 후유증으로 생긴 기침인데 그 기침의 중심에 가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요, 나이 드신 분께서 오셨는데요. 감기가 걸려서 기침이 일어나는데 감기는 거의 다 났는데 기침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소에도 이와 같은 기침으로 이전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적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찰을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가래가 전혀 없는 전형적인 마른 기침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기침이 계속되는 이유가 폐가 쉽게 이분은 마른다는 겁니다. 폐가 너무 말라서 폐에 그 적절한 수분과 습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폐기균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이분은 폐기가 약하고 건조해져서 생기는 기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침의 근원인 폐기가 잘 퍼지지 못하는 것을 잘 퍼지게 해주고요. 이분은 특히 폐가 부드럽고 습하고 윤활할 수 있도록 도리어 폐에 적절한 보습해주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치료가 잘 돼서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감기를 포함해서 기침까지요. 양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이지만요. 한의학에서는 그 병의 원인과 치료까지 이론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임상의 실제에서도 치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감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서양의학에서도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고요. 동양의학에서도 만병의 시작이 감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요.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또한 감기는 쉽게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병의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물론 감기는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잘 낫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감기를 오래 끓고 계신 분이거나 또는 감기가 아주 심하신 분들은 그저 고생만 하시지 마시고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며칠 내로 나을 수 있는 병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고생하거나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시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치료받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이런 폐와 관련돼서 우리 자주 볼 수 있는 천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